민주당 하원 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에 포기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트럼프에게 밀리는 바이든 대통령 대신 해리스 부통령이 등판하면 격차가 줄 거라는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카리브해에서 사상 처음으로 7월 초에 강력한 허리케인이 발생했습니다. 보통 9월에 발생하는 허리케인이 2달이나 앞당겨지면서 올여름 내내 피해가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어제 새벽 플로리다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대형 차량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7살 남자아이를 포함해 모두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체스워스 지역의 고미 주택 밀집 지역을 24시간 넘게 돌아다녔습니다. 주택에서 펜스를 넘고 마당을 어슬렁거리던 곰은 결국 생포됐습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 절차에 들어가기 전 자진 사퇴했습니다. 여권은 탄핵을 남발한 대가를 치를 거라고 민주당을 비판했고, 민주당은 꼼수 사퇴라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도전을 포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민주당 하원 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포기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트럼프에게 밀리는 바이든 대통령 대신 해리스 부통령이 등판하면 격차가 줄 거라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대선 TV 토론 이후 후보 교체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토론 이후 CNN이 여론조사기관 SSRS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열세가 나타났습니다. 양자 대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43%, 트럼프 전 대통령은 49%로 오차 범위 안에서 6%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대신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로 나설 경우엔 트럼프 47% 대 해리스 45%로 격차가 2%포인트였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 56%는 민주당이 바이든 외에 다른 후보를 내세우는 게 더 낫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로이드 도겟 하원 의원도 서면 성명을 발표하고 바이든은 재선 도전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이 공개적으로 재선 포기를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캠프에선 고액 후원자들을 상대로 화상회의를 여는 등 후보 교체론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 조사 결과 지지율 변화가 없다며 토론 자체보다 언론의 부정적 보도가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상고온 대책을 발표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견제를 이어갔습니다. Unfortunately, my predecessor and the MAGA Republicans in Congress are trying to undo all this progress. They still deny climate change even exists.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았던 성추문 입막음 사건 형량 선고 일정은 트럼프 측의 요청으로 당초 이달 11일에서 9월로 늦춰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미국과 남미 사이의 바다인 카리브해에서 사상 처음으로 7월 초에 강력한 허리케인이 발생했습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생긴 걸로 추정됩니다. 보통 9월에 발생하는 허리케인이 2달이나 앞당겨지면서 올여름 내내 피해가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무인 기상관측기가 바라본 허리케인 베릴의 눈입니다. 관측 사상 처음으로 7월 초에 허리케인 중에 가장 강력한 5등급을 기록했습니다. 5등급 허리케인은 한여름을 지나면서 바닷물이 한껏 뜨거워진 뒤에 9월에 나타나는 게 보통인데 2달 이상 앞당겨진 겁니다. 베릴은 어제 오늘 베네수엘라 북쪽 카리브해 섬나라들을 강타했습니다. 최대 시속 240km 바람과 폭우가 몰아치면서 섬나라 세인트 빈센트는 주택의 90%가 부서졌다고 밝혔습니다. I have never seen this in my 46 years of life. This is madness. Look for yourself. This is madness.
허리케인 베릴은 오늘 오후 늦게 4등급으로 한 단계 약해지기는 했지만 아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을, 모레는 멕시코 유카탄 반도를 강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초에 초강력 허리케인이 나온 이상 올여름 내내 북중미 지역에 기록적인 피해가 날 거란 경고도 내려졌습니다. What we fear is going to be a very, very, very active, a very, very dangerous hurricane season which will impact the entire basin. 주말엔 미국과 멕시코 접경지대까지 도달할 전망인데 미국 남부 석유 생산 시설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원유값이 오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네, 한편 캘리포니아주에 올해 들어 가장 긴 폭염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북가주 일부 지역에는 단전 가능성이 예고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밤에도 온도가 거의 떨어지지 않는 장기간 폭염이 이어지는 것이며 캘리포니아주 상당수 지역에서 위험한 수준의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주 당국은 이번 주 온열 질환과 산불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최대 유틸리티 회사 PG&E는 오늘과 내일 북가주 8개 카운티의 단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12,000여 명의 주민들이 단전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사무실 긴급서비스국은 어제 만일에 대비해 주 전역에 소방차와 소방서 인력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새벽 플로리다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대형 차량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7살 남자아이를 포함해 모두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주은 기자입니다. 플로리다주 남부 지역의 주요 도로인 95번 고속도로입니다. 컨테이너 운송 트럭은 도로 한복판에 멈춰섰고 승용차 4대는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어제 새벽 2시쯤 웨스트팜비치 북쪽 구간에서 차량 5대가 잇따라 충돌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2대의 차량이 충돌해 사고가 난 후 중앙 차선에 멈춰서면서 사고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한 또 다른 SUV 차량이 연이어 추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처음 2번의 사고 후에도 어둠 속에 달려오던 대형 트럭이 이전 사고 차량들을 들이받았다는 겁니다. They became disabled in the roadway around the center lanes. A semi was coming northbound. Due to the lighting out here, was not able to see what was going on and struck the left side of the Dodge Journey. 이번 사고로 운전자들과 SUV 차량에 타고 있던 7살 남자아이까지 모두 4명이 숨졌습니다. 나머지 부상자는 병원에 이송됐는데 9살 남자아이 등 3명의 어린이가 포함돼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There are people still in the hospital, but as of right now, they're still in stable condition.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아직까지는 범죄 혐의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가 모두 숨진 첫 사고 차량 2대는 마이애미 지역의 차량으로 파악됐습니다. SBS 하주은입니다. 네, 얼바인에서 한 커플이 자신의 주택 앞에서 무장강도 피해를 당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용의자들은 사우스코스트 플라자 쇼핑몰에서부터 미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6월 28일 밤 이 커플은 코스타메사 지역에서 저녁을 먹고 집에 돌아와 차량을 주택 차고에 주차하고 나온 순간 다른 차량에서 내려 달려든 무장 강도단과 마주쳤습니다. 용의자 1명은 피해자 머리에 총을 겨누고 위협했으며 다른 용의자 3명도 합세해 피해자의 시계와 가방, 휴대전화 등을 강탈해 달아났습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모두 검은색 복장을 하고 있었으며 어두운색 세단 차량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얼바인 경찰은 사건 관련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LA 체스워스 지역을 돌아다니는 것이 목격된 곰이 인근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포획됐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쯤 체스워스 법원 앞에서 흑곰이 목격됐으며 저녁에는 한 주택에서 펜스를 넘고 마당을 어슬렁거리는 모습이 CCTV 영상에 찍혔습니다. 곰은 캘리포니아주의 곰 개체수 연구를 위해 야생동물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추적 목걸이와 귀 태그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곰은 인디펜던스 애비뉴 근처의 나무 높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목격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야생동물부 측은 체스워스에 출동해
곰이 나무 위에 있는 동안 진정제 총을 사용해 곰을 포획했습니다. 당국은 암컷 곰의 나이가 3살에서 5살이며 210번 고속도로를 따라 말리부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의 모든 퍼블릭 수영장이 여름 시즌 일주일에 6일 오픈합니다. 카운티의 모든 수영장이 여름에 운영하는 것은 5년 만에 처음입니다. 또 올해 처음으로 수영장 시즌이 기존 10주에서 5개월로 연장됐습니다. 지난 2023년 안전요원 부족으로 수영장 운영 시간을 단축해야 했던 카운티 정부는 이번에는 580여 명의 안전요원을 새로 고용했습니다. 공원관리국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안전요원을 증원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영장 입장료는 $25이며 카운티 웹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저소득층 주민들의 의료 부채를 탕감해주기 위해 $50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최대 $5억 달러의 탕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최근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비영리 단체인 UMD와 파트너십 계약을 맺고 $500만 달러의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며 빠르면 올해 말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2022년 LA 카운티 주민 80만여 명이 지고 있는 의료비 부채는 총 $29억 달러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제니스 한 슈퍼바이저는 LA 카운티는 의료비 빚에 발목 잡힌 주민들을 도울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UMD는 정부 기관 등에서 기부받은 돈으로 병원에서 직접 의료비 부채를 사들여 전액을 없애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다음 소식입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가기 전 자진 사퇴했습니다. 여권은 탄핵을 남발한 대가를 치를 거라고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꼼수 사퇴라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탄핵 소추안의 국회 보고를 앞두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방통위원장에 취임한 지 반년 만입니다. 야당의 탄핵 소추 시도는 저에 대한 직무정지를 통하여 방통위의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국정 공백을 만드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고 여당은 MBC의 현 체제를 지키기 위한 탄핵 남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편파방송 허위 조작 뉴스를 방송했던 방송사의 경영진과 이사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민주당은 탄핵을 피하려는 꼼수 사퇴라 비판하며 야7당 공동명의의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김홍일 위원장 체제에 벌어졌던 방송 장악을 위한 진실을 규명하는 일에 저희가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장 사퇴로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된 방통위에서 안건 의결은 불가능하지만 여야 갈등의 핵심인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는 의결 한 대로 진행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면 국회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쯤 새 방통위원장 임명이 가능합니다. 후임 방통위원장엔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등이 거론되는데 임명 과정에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반복될 걸로 예상됩니다. SBS 전병름입니다. 네, 22대 국회가 시작하고 처음으로 열린 대정부 질문이 여야의 충돌 끝에 2시간 만에 파행됐습니다. 민주당이 예고했던 최혜병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도 연기됐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야당이 주도하는 최혜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열린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 최혜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놓고 야당 의원들과 박성재 법무장관이 맞섰습니다. 대통령을 이 외압의 실체에서 빼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특검법이 순직 해병 사건의 진상 규명보다는 다른 정치적 의도로 악용되고 있다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정쟁을 위한 특검법을 추진하면서 중재안 역시 거부했다고 비판했고, 야당에선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갈등 수위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의 사과 권고에도 김 의원이 사과를 거부하면서 대정부 질문은 약 2시간 반 만에 정회했고, 국민의힘은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도 일부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본인이 사과할 의사가 없다고 얘기하면 따라서 저희들이 사과 없이는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파행의 책임을 여당에 돌렸습니다. 내용은 보지 않고 그 표현에 대해서 거칠게 붙잡고 그거를 기초로 파행할 빌미를 찾아냈던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의사진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한 것 아닌가. 본회의가 산회하면서 최혜병 특검법 상정은 연기됐고, 여당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제 분야를 주제로 하는 오늘 대정부 질문을 두고도 여야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일부 전공의들의 명단이 의사와 의대생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몇 달 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을 조롱하는 글이 올라왔던 그 게시판입니다. 정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의사들이 회원인 비공개 인터넷 게시판입니다. 여기에 지난달 말 병원으로 복귀한 일부 전공의들의 명단이 게시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집단행동에서 누가 이탈했는지 전공의끼리 서로 알 수 있게 만든 셈인데, 정부는 미복귀자들의 병원 복귀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담긴 명단으로 봤습니다. 이를 블랙리스트로 규정한 정부는 강요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여러분께서는 집단 따돌림으로 개인의 선택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를 멈춰주시기 바라며, 같은 게시판에선 지난 2월 전공의들을 향해 병원을 떠날 때 병원 자료를 삭제하고 나오란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미복귀 전공의는 SBS 기자에게 정부가 의사들의 비공개 게시판을 검열하는 것 같아 유감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병원에 출근하고 있는 전공의는 전체의 7.9%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직서가 수리된 레지던트도 0.49%에 불과합니다. 복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사직서가 수리되지도 않은 전공의가 여전히 12,000여 명입니다. 전공의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상반기 결혼 규모에 따라 확정되는 하반기 임용시험 모집 공고 시한은 이달 중순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모집 때 미복귀 전공의들에게도 지원 자격을 주는 방안을 비롯해 전공의 사태 해결책을 수기하고 있는데, 이르면 다음 주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인도 북부에서 열린 힌두교 행사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 100명 넘는 사람들이 숨졌습니다. 더위에 지친 이들이 행사장을 앞다퉈 빠져나오다 사고가 난 걸로 추정됩니다. 민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스 좌석 열과 열 사이에 또 트럭 트렁크 안에 수습하지 못한 시신들이 놓여 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가족들은 길거리에 주저앉아 통곡합니다. 현지 시간 2일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 하트라스 지역 힌두교 행사장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사망자 숫자가 아직 집계되지 않은 가운데 100여 명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이고 어린이도 섞여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 부상자 수가 150여 명에 달해 희생자 수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현지 경찰은 무더운 날씨 속에 텐트 안에서 행사를 지켜보던 이들이 행사 종료 후 빨리 나가기 위해 한꺼번에 달리기 시작하면서 사고가 일어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주최 측이 허가받은 인원보다 3배 많은 15,000여 명이 참석한 것도 사고의 한 원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एक के ऊपर एक के ऊपर एक जो दबे गए जो खत्म हो गए फिर दो लोग वागन ने खींचे।
주 정부는 사고 직후 조사위원회를 꾸렸고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유가족과 부상자의 위로를 전했습니다. जिन लोगों की इस हादसे में जान गई है, मैं उनके प्रति अपनी संवेदना व्यक्त करता हूं. 인도에선 지난 2013년 힌두교 축제로 사원을 찾았던 순례자들이 다리 위에 서 있던 중 붕괴 우려를 접하고 앞다투어 벗어나다 115명이 숨지는 등 종교 행사와 관련된 압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승객 300여 명을 태우고 우루과이로 가던 스페인 여객기가 난기류를 만나 비상 착륙했습니다. 기체가 급강하하면서 승객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표원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행기 짐칸 곳곳이 부서지고 구멍도 났습니다. 뻥 뚫린 천장에서 비행기 내부 부품과 케이블이 쏟아져 승객들 머리 위로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습니다. 좌석 등받이는 푹 꺾인 채 쓰러져 있고 일부 좌석엔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한 남자 승객은 천장의 짐칸에까지 굴러 들어갔다가 다른 승객들의 도움으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De un momento para el otro se estabilizó, se fue en picada y toda la gente que no tenía cinturón se fue por los aires, se dio contra el techo, se lastimó, etc. La gente que tenía cinturón no tanto. 현지 시간 1일 승객 325명을 태우고 스페인 마드리드를 출발해 우루과이 몬테비데오로 향하던 스페인 에어 유로파의 보잉 787-9 여객기가 난기류를 만나 브라질 동부 나탈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기체가 급강하하면서 승객 30여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Hubo gente que se quebró, que tuvo varias lesiones en los brazos, cara, pierna, en todos lados. Y bueno, más o menos tuvieron 30 personas heridas. 난기류는 공기층 간의 밀도와 온도 차이로 기류가 불안정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특히 여름철에 빈발합니다. 지난 5월 26일엔 카타르 항공의 보잉 여객기가 난기류를 만나 탑승자 12명이 다쳤습니다. 같은 달 21일에는 런던발 싱가포르 항공 여객기가 미얀마 상공에서 난기류를 만나 급강하하면서 승객 1명이 숨지고 85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로 난기류 발생 빈도와 위력이 커지고 있어 이대로라면 앞으로 10년 안에 난기류 발생 빈도가 2~3배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SBS 표현무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현역 세계 최고로 꼽히는 미국의 체조 스타 시몬 바일스가 압도적인 기량으로 파리올림픽 출전을 확정했습니다. 바일스는 어제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린 기계체조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 종합 117.225점을 기록하며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이로써 바일스는 역대 두 번째로 3회 연속 올림픽에 출전하는 미국 여성 체조 선수에 등극하게 됐습니다. 육상에서는 올해 16살인 퀸시 윌슨이 파리올림픽 미국 남자 계주팀에 전격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주 육상 대표 선발전에서 무려 2번이나 400m 세계 기록을 깬 윌슨은 미국 육상의 차세대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윌슨은 이번 달 말 열리는 파리올림픽 출전과 함께 미국 남자 육상 종목 역대 최연소 선수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윌슨이 출전하는 남자 육상팀 계주 종목은 나라마다 각각 4명의 선수가 출전해 400m씩 이어달리는 종목입니다. 연방해안경비대 고위 간부로 근무해온 폴정 대령이 해안경비대에서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제독으로 진급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잔니 LA시 의원이 2024 입양인 시민권 법안에 대한 지지 결의안을 LA시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잔니 시의원은 LA시 차원에서도 무국적 입양인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는 데 동참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무국적 입양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여름 휴회 기간이 끝나는 7월 말 이후 시의회에서 논의되게 됩니다. 미션시티 커뮤니티 클리닉이 한인 300명을 대상으로 메디케 신청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미션시티 커뮤니티 클리닉은 많은 한인들이 메디컬 규제 완화 사실을 알지 못해 신청률이 저조하다며 오는 12월까지 선착순으로 대행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공립도서관이 일요일에도 다시 오픈하게 됐습니다. 뉴욕시 공립도서관 시스템은 시의회가 공립도서관 예산을 전격 복원하면서
일요일 서비스와 개보수공사, 대민 서비스 등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요일 서비스는 늦어도 2주 내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연방 해양경비대 고위 간부로 근무해온 한인 홀정 대령이 해양경비대에서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제독으로 진급하고 동시에 27대 해양경비대 의무사령관에 취임했습니다. 미주 한인 이민사 사상 최초로 해양경비대에서 별을 달게 된 정제독은 연방국토안보부 산하 해양경비대 본부에서 건강과 안전, 생활복지를 담당하는 부사령관 업무를 맡게 됩니다. 70대 한인 여성이 하와이주 빅아일랜드에서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와이 경찰국은 지난달 20일 오후 3시 14분쯤 마운틴뷰 지역 가정집에서 70대의 김모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남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숨진 김 씨의 사인은 교살이며 물건들이 없어져 강도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중국에서 희대의 아이디어로 절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노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최근 중국 상하이에서는 한 남성이 실리콘 마스크를 쓰고 노인인 것처럼 위장해 절도 행각을 벌이다 적발됐습니다. 내 가구에 침입해 우리 돈 1,90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쳤다는데요. 사진을 바탕으로 제작하는 이런 맞춤형 실리콘 마스크는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원래 영화 소품이나 흉터를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지만 최근에는 범죄자들의 위장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문제라고 합니다. 정교하게 만든 고가 제품은 우리 돈 500만 원에 달하지만 실제 사람 얼굴과 90% 이상 일치하고 안면인식 시스템까지 통과할 수 있을 정도라는데요. 마스크 판매자들이 구매자 신원 정보나 사용 목적을 요구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판매와 사용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화와 우비로 무장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웨딩드레스라니 이해하기 힘든 풍경이죠. 중국에서 포착된 모습입니다. 집중호우로 홍수가 발생했지만 계획된 결혼식 날짜를 바꿀 수가 없어 보트를 타고 식장으로 향했다고 하네요. 최근 중국은 이처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우가 빈번하게 쏟아지면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지난달 남부 지역에 발생한 폭우 피해를 채 수습하기도 전에 이번엔 또다시 동부 안후이성을 중심으로 물폭탄이 덮쳐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혹시 평소에 운이 따르는 편이신가요? 하나 더해 배짱까지 두둑하다면 참가해볼 만한 대회가 있습니다. 영국으로 가보시죠. 나란히 마주 앉은 두 남성,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갑자기 한 남성이 탁자 위 달걀을 하나 집어들더니 머리에 대고 깨뜨립니다. 이런 장면 옛날 코미디에서 많이 보던 것 같은데요. 영국에서 열린 이색대회 현장입니다. 이른바 달걀 러시안 룰렛이라고 규칙은 러시안 룰렛과 똑같지만 총 대신 달걀을 사용하는 건데요. 신중하게 달걀 하나를 골라 곧장 머리로 과감하게 박살내는 게 규칙인데 운 좋게 날달걀을 피하면 도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참가 선수들 중 누가 가장 운이 따르는지 토너먼트식으로 진행하는데요. 재밌긴 하지만 요즘 달걀값도 만만치 않은데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저뿐일까요? 발 맞춰 하나, 둘. 아니 이게 무슨 동화 같은 장면일까요? 브라질의 한 여성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새벽 3시가 지난 깊은 밤 마을 거리를 따라 행진하는 카피바라 행렬을 우연히 목격했다는데요. 마치 군대 행진이라도 하듯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이 신기하죠. 카피바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설치류인데 원래 가족 단위로 무리지어 생활한다고 합니다. 이 마을이 호수와 들판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평소에도 카피바라들을 종종 볼 수 있는 곳이라지만 이처럼 사람 같은 모습은 처음이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지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